30대 초반에 몇 억씩 대출해서 영끌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2에서 300만 원이 원금 상관없이 순수하게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자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영끌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끌족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회사대출, 부모님 찬스를 모조리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또 영끌 오적이라는 것도 있죠.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 한국 침략 과정에서 1905년 14년에 일사녹약을 체결했어요. 일본이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녹약에 서명한 5명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완용, 그리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이 있습니다.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역사의 영구 박제가 된 상황입니다.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았고 영끌오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가만 보면 유튜버들 특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즐겨보며 인사이트 다 챙겨놓고 시장 상황이 바뀌니까 싸잡아 욕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영끌로 주택을 사는 행위 자체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강제로 협박당해서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남들 탓하지 말고 본인 탓을 해야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니까 지금 안 사면 바보 된다, 벼락거지로 남는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유튜버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오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많이 하락했을 때 부동산을 사야 한다.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부동산을 사야 할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말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누군가는 상승의 꼭지를 잡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유로 드롭을 타고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아파트 단톡방을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대출이 엄청 많아요. 부채 포함 자산이 60억이라고 어그로를 끌었던 영상도 있었죠. 매매가는 빠져서 자산의 가치는 빠졌지만 대출은 그대로입니다. 대출은 갚아야지 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대출 연장을 했는데 3억 2천만 원을 금리 3.6% 대출을 받아서 매달 96만원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대출 만기가 되면서 연장을 하고 왔어요. 금리 6.5%로 연장을 했습니다. 96만원씩 내던 대출 이자가 173만원이 되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3천에 100만원으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4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제는 생돈으로 매달 77만원을 합쳐서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대출이 없다고 해도 월세 다 모아서 종부세도 못 냅니다. 망한 거예요. 이 영상에도 악플이 많이 달리겠지만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패닉 바잉하는 젊은이들의 행태에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조만간 떨어질 게 뻔한데 왜 사는 거지? 자발적으로 노예되고 싶나? 인생 한방 바라고 영끌해서 투기해 놓고 금리 오르니 찡찡대는 사람들 꼴보기 싫음. 투자가 아니라 투기꾼들임. 대출 받을 때 리스크는 감안하고 대출 받는 건 상식이다. 억울할 일이 아니다. 영끌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은 꼭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앞으로 이자 200은 낸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그래도 철없이 배달음식 즐기는 남편. 경제 감각이 너무 안 맞아요. 누가 집을 현금 다 주고 사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원래 집이란 건 영끌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래서 따라가질 못하니까 지금같이 떨어지는 시기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서 안심만 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끼면서 살잖아요. 근데 노후는 왜 다릅니까?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는 잘 살고 이 친구는 못 삽니다. 근데 그 친구들 둘 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부자가 못 되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일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끼고 저축을 열심히 해뒀습니다. 그렇게 저금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통장에 넣어둔 1000만 원을 2023년에 꺼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때 10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죠. 가치가 떨어진 거죠. 2000년도 짜장면은 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홍콩 반점 짜장면은
6,500원이에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전에는 1,000만원으로 3,000그릇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500그릇밖에 못 먹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짜장면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오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부동산도 짜장면처럼 2배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3배, 4배씩 올랐으니까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언젠가는 집을 사고 일을 못하게 되면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고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대로 된 노후 준비와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당연히 투자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에 관해서 여러가지 좀 알아가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려고 해도 권리 분석이 잘 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리게 되고 5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살 수 있다고 해도 억 단위 부동산을 선뜻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몇 억씩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까봐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을 하려고 봤더니 계좌를 만들기도 어렵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 또 누구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라고 불로소득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죠. 에이, 투자는 무슨 투자야? 그러면서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상장 직후인 1975년 6월 12일 수정주가 기준 56원이었습니다. 대박이죠? 현재 기준 63,000원은 1125배가 오른 가격입니다.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2010년은 한 주에 15,080원이었습니다. 1억을 태웠으면 13년 뒤 4억이 되었네요. 400% 수익률은 우습죠. 10년 전에 1억짜리 벤츠를 뽑지 않고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170억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5억이 빠졌어도 15억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할 돈은 없다.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면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말은 못하냐? 너도 못했잖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후회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후회만 하면서 인생 종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 투자 공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는 나쁜 거야.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해서 돈 벌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이야, 투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코카콜라의 CEO는 작년에 연봉으로 600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죠. 멋지다, 멋지죠? 코카콜라 CEO.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2위의 부자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에서 배당금으로 작년에 6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코카콜라 캔을 5개 이상 마시는 코카콜라 매니아죠. 좋게 말하면 매니아고 나쁘게 말하면 콜라 중독입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폭락한 시기입니다. 한 주에 3달러에 산 코카콜라 주식이 지금은 60달러로 약 20배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기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카콜라의 CEO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절반은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600억 중 300억은 세금으로 뺏깁니다. 워렌 버핏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코카콜라의 CEO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600억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600억 원만큼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회의와 고민, 결정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을 텐데 돈은 왜 워렌 버핏이 더 가져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과실을 수확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다가 골로 간다, 투기꾼, 적폐,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제발 투자 공부 좀 하시고 남들 탓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다른 사람 탓인가요? 다 내 탓입니다. 부모님 탓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자식 역시 똑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끌하신 분들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